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겠죠? 저는 솔직히 무지 힘든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올해 한 해 중에 아직 물론 2달이 남았지만 그래도 가장 고되고 힘든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일단 몸살이 났었고요. 몸살이 좀 심하게 났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해킹이라는 걸 당했는지 계좌에서 갑자기 돈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답니다. 근데 이게 또 아픈 중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정말 식은땀 나고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정산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0월 5주 25일부터 31일까지 총 7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에는 평소보다 많은 20만 원의 그 예산이 있었고요. 자, 25일 토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정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월요일 생일이다 보니까 미리 옷을 사주기로 해서 옷을 주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너무 나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어요. 추리닝을 사달라고. 그래서 추리닝을 주문을 했는데 하나가 생각보다 잘 맞지 않아서 반품을 하면서 다시 환급이 되고 결국은 5만 1,200원을 지출했고요. 이날 제가 여기다 적었네. 26일에 부수입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26일 일요일에 교회를 다녀왔고 쓰레기 봉투가 없어가지고 일반 쓰레기 봉투랑 음식 쓰레기 봉투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남편 생일이다 보니까 남편이 잡채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족한 고기 그리고 있는 야채에서 그냥 하려고 네, 고기만 사고 또 부침두부 하나를 샀습니다. 또 케이크를 사는데 마침 저한테 제가 생일 때 받은 쿠폰이 있었는데 저는 케이크를 잘 먹지 않아서 계속 언제 쓰지 하고 있다가 마침 남편 생일이라 썼고요. 1,000원 모자라는 거 또 현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날 또 이제 주유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그 2만 원만 주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이제 수원을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수원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유비가 훨씬 저희 동네보다 쌉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이날 수원 시댁에 다녀오면서 갑자기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큰 신우가 답답하다고 해서 큰 신우랑 어머님 모시고 근처 공원에 가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이런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갑자기 없던 일정이 생기다 보니까 주유를 해야 된다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또 고속도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게 큰 신우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막내 신우 집에 잠깐 들렀었어요. 막내 신우가 뭐 이렇게 줄 게 많다고 해가지고 들렀다가 오는 바람에 거기에서는 고속도로가 빨라서 고속도로를 탔더니 주유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주유를 동네에서 했고요. 그나마도 교회 갔다 오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 동네보다는 조금 더 100원 정도 저렴한 곳에서 주유를 했습니다. 이날 일단 막내 신우 집에 갔을 때 막내 신우가 여러 가지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냉동식품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주유에 비하면 더 소득이긴 한데 일단 그래서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27일 월요일 남편 생일이었는데 전날 미리 밤에 미역국도 끓이고 생일상 차릴 준비만 해놓고 저는 출근을 했겠죠. 그리고 이날 퇴근하면서 이제 계란이 없어서 계란을 샀고요. 딸이랑 아들이 아빠 저녁을 잘 차려서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해서 남편과 또 이제 케이크를 같이 먹었고요. 맛만 봤습니다. 저는 진짜 케이크 별로. 우리 28일은 무지출이었고요. 19일 이날부터 이제 악몽이 사실은 월요일부터 계속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조금 무슨 신호가 오는 것 같아서 계속 이 쌍화탕이랑 뭐 타이레놀 이걸로 계속 몸을 달랬어요. 달랜다고 했는데 결국 수요일 오전에 출근을 했더니 갑자기 앞이 아늑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혈당이 왔을 때 갑자기 몸이 싹 가라앉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 저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그런 증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늑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워서 또 이렇게 구토까지 올라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뭐 전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없는데 이렇게 헛구역질처럼 하다가 결국은 사무실에서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이 저를 부축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저는 근데 열도 없었고 기침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약을 처방받고 또 너무 이제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도 심하고 해서 닌걸 맞고 그리고 약국에서 또 이렇게 약을 타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지출했고요. 이날 이제 원래 그냥 조퇴를 할까 했지만 또 이렇게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중간에 이제 쉬었다 와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또 힘들어서 그냥 센터에서 쉬면서 이렇게 퇴근 시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이제 완전히 이제 몸이 주저앉아가지고 밤새 끙끙 앓고 도저히 안 돼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동네에 제가 다니는 병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처방약을 먹고 나니까 조금 오후부터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하루 종일 계속 땀을 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날 결국은 결건을 했어요. 결건하고 이제 또 금요일이 원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날 저 없이 이제 센터에 이제 종사자분들이랑 센터장님이 같이 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날 이제 저녁에 먹을 뭐가 없어서 된장찌개를 할까 하다가 순두부가 보여서 된장 사면서 순두부를 같이 사서 이렇게 찌개를 끓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날 밤에 조금 살아나서 식구들 얼굴 잠깐 보고 또 이제 또 밤새 푹 이날 밤에는 좀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70%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오늘 이날 행사를 위해서 많은 일을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에 점심을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 이제 저희는 아동복지 기관이라 보니까 그 학부모랑 이렇게 초대 손님들을 해서 이런 재능 발표회 같은 작은 음악회를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오는데 아이들이
아이들이나 고생한 어머님들도 이제 장기장도 하시고 하니까 그 고생했다는 뜻에서 장미를 이렇게 한 송이씩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센터장님이 미리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날. 근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그냥 감사한 마음에 또 아이들도 기특하고 해서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저는 장미꽃 30송이가 원래 한 송이에 4,000원 정도 한다는데 좋은 마음에 또 한다니까 3,000원씩 해서 30송이 90,000원에 이렇게 또 구매를 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너무 놀랐던 거는, 목요일 이제 겨우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병원을 다시 다녀오고 이제 와서 이렇게 있는데,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졌는데 같은 금액이 몇 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들어가 봤더니 11,000원씩 중간에 뭐 33,000원도 있고 55,000원도 있는데 11,000원씩 해가지고 28차례 정도 돈이 계속 나간 거예요, 계좌에서. 이게 뭐지? 했또 보니까 구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내역에. 구글에서 11,000원씩 쭉 나가다가 55,000원, 뭐 33,000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총 39만 6천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 그 통장에 잔액이 41만 원 정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11,000원씩 계속 빠지다가 만 몇백 원이 남으니까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돈이 없길래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지금도 드는데, 어쨌든 너무 놀라서 이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해서 신한은행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결제해준 그 대행 업체를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먼저 그 은행에 전화를 해서 통장 이렇게 지급정지나 이런 걸 다 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에 일단 신고하고 사건 접수를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빠져나갔다 하니 구글에 이제 연락을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업체다 보니까 바로 전화 통화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할 수 있는 절차를 그 업체에서 가르쳐줘서 했더니, 먼저 그 보내준 그 주소로 이제 그 주소를 눌렀더니 이렇게 무슨 절차가 쫙 나오더라고요. 이제 먼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상담을 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가 자꾸 처음에 오류가 되더니 어찌어찌 하다가 됐어요. 돼가지고 있는데 한 몇 분, 10분 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지만 일단 받았어요. 왜냐면 구글일 수 있다 생각에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마침 구글 이제 한국 이제 담당 이신 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잘못된 거래인 것 같다 해서 일단은 빨리 조치를 취하겠는데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전화 끊고 30분 안에 갑자기 그 나갔던 그대로 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 횟수만큼, 그 금액과 횟수에 맞게끔 돈이 다 입금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고, 은행에는 제가 물론 전화를 해서 정지를 시켰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직접 방문을 해야 된대요. 그 정빙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고소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침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다 해결이 됐고, 구글에서도 2차 이런 피해가 없도록 구글 계정 비밀번호 바꿀 것을 추천했고요. 그리고 그 결제할 때 2차 인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다 해줘서 이제 2차 인증까지 다 하는 거를
해놓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서 가는 건 일단 제가 안 하기로 했고요. 일단 은행 계좌를 제가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신분증을 들고 또 이제 월요일쯤에 은행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일단 이제 그래서 총 예산과 지출 잔액을 한번 볼게요. 주 예산이 20만 원이었고요. 교통비 잔액이 10만 6,3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은 그대로 있었고요. 자, 이제 지출을 보자면 일단 예산에서의 지출을 먼저 볼게요. 식비가 85,620원 나갔습니다. 이날 외식을 했기 때문에 85,620원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필품에서 쓰레기 봉투 사면서 5,100원이 나갔고요. 건강에서 수목 아프면서 병원 다녀오면서 99,730원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저번 주에 아프지 않는 게 가장 큰 절약이라 했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제가 또 아팠네요. 그리고 의복 남편 옷 사면서 51,200원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예산에서 다 지출을 하기로 했고요. 또 부족한 거는 비상금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또 교통비 주유 5만 원을 또 하면서 지출이 되었고요. 장미는 목적에 제가 비정기 지출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2번 정도 저축을 하고는 계속 못 해줬어요. 근데 또 막상 분명히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딱히 또 지출할 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예산 안에서 다 사용하려고 애썼고 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없애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8만 있는 거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물론 이 비상금에서 지출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잔액을 보면 예산과 비상금에서 총 잔액이 48,350원이 있고요. 교통비 잔액이 56,3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입 남편이 2만 원을 줬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요일 줬는데 제가 여기다가 또 기입을 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수입 2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출할 거 다 지출하고 총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2만 4,650원. 650원은 그냥 저금통으로 바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자 이렇게 보자면 이게 56,000원 교통비네요. 교통비 56,000원과 48,000원 48,000원 잔액이 또 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입 2만 원까지 해서 총 12만 4천 원이네요. 정리. 자, 일단 저축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또 10월 결산을 한번 간단히 하고 또 11월 예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액부터 할게요. 소액 앞장에 앞장 다 채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장이라 이게 다 얼마일까요? 25,000원이네요. 첫 장이니까 25,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꽃길 저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저축? 한 장 남았네요. 그쵸? 여기도 쳤잖아. 처음이구나. 그러면 제일 큰 게 23,000원. 23,000원, 7,000원. 나 좀, 제가 이걸 빨리 폭파하고 싶어서, 3만원 그냥 할게요. 잘 표가 안 나네. 이게 노란색이 배경이다 보니까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주황색으로. 아이고, 벌써 큰 금액이 나갔네요. 제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약간 지금도 목도 살짝 잠겨 있고 어제 또 너무 행사로 또 피곤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목도 잠기고 약간 지금 또 땀이 나네요. 나면 안 되는데. 자, 1년 저축. 이거 왜 이렇게 다 했지? 10월은 끝났고요. 오늘 왜 다 처음이냐? 자, 그러면 1년 저축에는 10,000원만 할게요. 제가 이 1년 저축을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1월부터 있는 건데, 그죠? 1년 저축이다 보니까. 근데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시 12월까지 하고, 폭발을 하고 1월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별거 아닌데, 이게 또 결단이 잘 안 서네요. 오늘은 계산기도 없이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늦게나마. 자, 그렇다면 리빙에다 오늘은 채워줄게요. 리빙에 10,000원. 장기 저축합니다. 자동차에 체크가 돼 있는 거 보면 자동차 하라는 소리인데, 진짜 엔진 오일 갈아야 되는데 맨날 일이 생겨서 못 갑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오늘 자동차에 20,000원을 넣고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지금 결사를 한번 했잖아요. 10월 거 해보니까 다시 한번 이 목적 저축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또 그러면 경조사에 20,000원을 넣을게요. 아이고, 웬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 큰 돈이 나가잖아요. 물론 다른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조사는 또 한 번 나갈 때는 또 계속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조금이라도 있을 때 부지런히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000원이 남았네요. 9,000원은 9,000원은 그냥 오늘 나를 위안에 넣어줄게요. 너무 불쌍해졌어요. 나를 위안이 뭐 없네요. 그쵸? 음, 9,000원, 44,000원. 그래도 44,000원 밖에 안 남았어요. 와, 그래도 44,000원이야. 더 했는데도. 아휴. 자, 이렇게 해서 목적 저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죠? 주사위 저축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한번 주사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저축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1,000원짜리를 받고 왔고요. 자, 모두 40,000원입니다. 40,000원에 아이고, 왜 이렇게 되지? 5,000원짜리 5,000원권이 2장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오늘도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 주사위 저축 또 던져 보겠습니다. 2번 5번 2번 1번 6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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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6번 1번 2번 5번 6번 4번. 오늘은 3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해 주겠습니다. 5번이네요. 4번 5라운드 4번 감자튀김 없고요. 하나 둘 3번 인기 3번 하나 둘 3번 4번 캔디가 4번인데 하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빼주고 어디요? 다른 공주가 오늘 나옵니다. 자, 오늘은 라푼젤이네요. 라푼젤 3개 둘, 셋 이렇게 해서 있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의 캔디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라푼젤이 라푼젤이 들어가고요. 또 빠르게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축이 좀 끝났고요. 주사위 저축 잘 끝났고요. 캔디 완성된 금액 얼마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20,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6,000원 계획이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또 파킹 통장으로 바로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지출을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보통 여기 초록 부분이 식비고요. 그리고 핑크색 부분이 주차, 그리고 노란색은 다 목적 안에서의 경조사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보라색이 건강에 관련된 거, 그리고 파란 부분이 생필품에 관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수입이 여기 연하게 돼 있는 살구색 같은 요 세 개 지금 다 부수입들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총 생활비는 100만 원이었고요. 부수입은 10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이제 206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한 달 들어온 수익과 또 생활비 합친 금액이고요. 일단 지출을 보자면 식비에서 73만 7,100원이 나갔는데 제가 초록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평소보다 식비가 많이 나와서 보니까 초록 부분 색칠하다 보니까 이 명절에서 나간 그것도 목적이었는데 그냥 초록 부분을 색칠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명절에서만. 그래서 그걸 빼주면 총 10월에 식비는 44만 6,020원이었고요. 그리고 생필품 10만 300원, 건강에서 99,730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험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에서 14만 3,700원이 나갔는데 평소보다 적게 나갔죠. 왜냐하면 명절이다 보니까 또 남편이 같이 친정에 움직이고 하면서 남편이 대신 주의를 해준 부분이 있고 해서 두 분의 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나갈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여기 10만 원을 더하다 보면은 24만 원 정도가 나간 거죠. 왜냐면 이번 달에는 주차료가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주차료가 두 번이죠. 나갔고요. 그래서 많이 나온 편이고, 목적에 처음에 보니까 94만 7,500원 목적에서 나갔습니다. 명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경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서 이 정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명절 부분, 김장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식비에서 29만 원 여기 뺀 명절 비용으로 또 여기 더 하해지면 120만 원이 넘네요. 그쵸? 더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부수입이 있어서 그나마 또 괜찮았고, 목적에서 이만큼 많이 나갔다는 거는 이게 없었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생활 하면서 이 목적 비용, 장기든 단기든 이렇게 미리 조금씩 모아뒀다가 지출하는 게 정말 살림에는 덜 부담되고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1월 예산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은 총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 중에 먼저 주유비 20만 원, 그리고 비상금 10만 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70만 원 중에서 5주로 나눠서 이제 14만 원씩 매주 또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행사는 셋째 주에 친형 나들이가 있고 넷째 주에 김장이 있습니다. 또 김장 때는 저희 집에서 하다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저희 집으로 모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댁에 이제 조카딸이 아기랑 남편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조카 사이까지 온다고 하니 또 이렇게 먹거리를 또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가, 생각해보니 김장이니까 뭐 수육에 그 동태찌개 같은 그런 생선찌개가 있으면 또 충분할 것 같다는 어른들의 의견이 있고 제 생각이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쯤 오도록, 왜냐하면 오전에는 복잡하니까 점심 때쯤에는 거의 김장이 끝나요. 왜냐하면 전날부터 제가 재료를 다 다듬고 준비하고, 그리고 둘째 날 토요일은 버무리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이날은 아마 제가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항상 매년 그렇게 해왔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큰 행사는 끝난 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근데 단풍이 또 너무 예쁘네요. 따뜻한 그 점심시간 때나 이럴 때 가까운 공원에 가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가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단풍을 즐기시는 것도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 보내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